안녕하세요. 전주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소청심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행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성문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실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반성문 작성법,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내용은 행정 절차에서의 반성문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는 큰 오해입니다. 반성문은 작성자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심의기관에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정상 참작 자료로서의 반성문은 당사자의 태도와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심의위원들은 이를 통해 반성 정도와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죠. 또한 성실하게 작성된 반성문은 긍정적인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은 보다 완화된 처분이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반성문을 통해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향후 유사한 또는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반성문은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반성문 작성을 위한 형식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 절차에서 사용되는 반성문은 일반적인 반성문과는 다르게 형식적 요건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먼저, 용지는 깨끗한 A4 용지를 사용하세요. 구겨지거나 얼룩진 용지는 첫인상부터 좋지 않습니다. 여백은 상단 5cm, 좌우 3cm의 여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인상을 줍니다. 작성 방법은 깔끔한 손글씨나 정돈된 타이핑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독성과 정리된 느낌이 중요합니다. 분량은 너무 짧거나 길지 않게 1, 2페이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짧으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너무 길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의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서의 신뢰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반성문이 첫인상부터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이러한 형식적 요소들을 꼭 지켜주세요. 세 번째로, 반성문의 내용 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형식이 완벽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효과가 없겠죠? 효과적인 반성문은 서두, 본문, 결론의 구조를 가지며 각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서는 사안의 개요와 반성문 작성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는 2024년 3월 15일 발생한 사안의 당사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5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사안 경위에 대한 객관적 서술입니다.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세요. 둘째,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인정입니다.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자와 조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넷째, 깊이 있는 반성과 사과의 표현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전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결론에서는 선처를 요청하며 향후의 다짐과 각오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이번 사안을 가슴에 깊이 담아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은 진정성과 구체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문구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담겨 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 작성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작성된 반성문도 몇 가지 실수로 인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 모든 내용은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추측성 발언이나 과장된 표현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둘째,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반성문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적절히, 변명은 최소화하세요. 셋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와 같은 모호한 다짐 대신 매월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겠습니다. 와 같은 실천 가능한 계획을 명시하세요. 넷째, 행정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용어 사용은 반성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맞춤법과 문법 오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반성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므로 제출 전에 철저히 검토하세요. 또한 반성문 활용 시 진실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성문의 내용은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행정심판, 소청심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에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반성문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성문은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내용적으로 진정성과 구체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관련자와 조직에 미친 영향을 깊이 성찰하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